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 제 지인 한 분이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분은 항상 건강했고 특별한 증상도 없었는데 정기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거였죠.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잘 받으셨는데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증상도 없었고 아프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검진만 안 받았어도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이 말을 듣고 저는 자궁경부암에 대해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분들,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의 건강을 뒤로 미루시는 분들께 이 정보가 꼭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사실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그리 낯선 암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여성암 중에서도 발생률이 꽤 높았던 암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백신 접종과 정기 검진이 활성화되면서 발생률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년 수천 명의 여성들이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있고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예방 가능한 암이라는 점입니다.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거의 완치가 가능한 암이에요. 이게 얼마나 희망적인 이야기인지 아시나요? 다른 많은 암들은 예방이 어렵고 조기 발견도 쉽지 않은데 자궁경부암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자궁경부암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자궁은 여성의 골반 안쪽에 위치한 장기로 임신했을 때 태아가 자라는 공간이죠. 이 자궁의 아래쪽, 질과 연결되는 입구 부분을 자궁경부라고 합니다. 자궁경부암은 바로 이 자궁경부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자궁경부는 자궁의 몸통 부분과는 달리 직접 관찰이 가능한 부위입니다. 산부인과에서 내진을 할 때 의사 선생님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특성 때문에 자궁경부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조기 발견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검진을 통해 암으로 진행하기 전 단계, 즉 전암 단계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자궁경부암의 발생 연령을 보면 주로 30대에서 50대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40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20대 젊은 여성들에게서도 자궁경부암이나 전암병변이 발견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질환이에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자궁경부암의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의 거의 모든 경우, 정확히는 99% 이상이 HPV라는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이 있습니다. HPV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이름의 바이러스인데요. 주로 성접촉을 통해 전파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HPV 감염이 있다고 해서 모두 자궁경부암에 걸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 HPV는 성경험이 있는 여성의 80% 정도가 평생 한 번은 감염되는 아주 흔한 바이러스예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자연스럽게 바이러스를 제거해서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일부 고위험군 HPV에 지속적으로 감염되었을 때입니다. HPV에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16번과 18번 타입이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이런 고위험 HPV에 감염되어 몸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감염 상태가 유지되면 서서히 자궁경부의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전암 단계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자궁경부 상핀의 종양이라고 하는데요. 경증, 중등도, 고도로 나뉩니다. 이 전암 단계에서는 아직 암이 아니에요. 하지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수년에 걸쳐 치명성 자궁경부암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전암 단계에서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HPV 감염의 위험 요인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어린 나이에 성관계를 시작한 경우입니다. 청소년기의 자궁경부는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아서 바이러스 감염에 더 취약해요. 둘째는 성파트너가 여러 명인 경우입니다. 당연히 접촉 기회가 많아지면 감염 위험도 높아지겠죠. 셋째는 흡연입니다. 담배의 유해 물질들이 자궁경부 세포를 손상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HPV 감염이 지속되기 쉽게 만듭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한 경우도 위험합니다. HIV감이나 장기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 만성질환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경구피임약을 장기간 복용한 경우도 약간의 위험 증가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다만 이는 피임약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피임약 복용으로 인해 콘돔 사용이 줄어들면서 HPV 노출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궁경 부암의 증상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실 이게 자궁경 부암의 가장 무서운 점인데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제 지인분도 그랬던 것처럼 아무 증상 없이 지내다가 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암이 진행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비정상적인 질출혈입니다. 생리가 아닌 때에 출혈이 있거나 폐경 후에 출혈이 있는 경우, 성관계 후에 출혈이 있는 경우 등이죠. 특히 성관계 후 출혈은 자궁경부에 병변이 있을 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질 분비물의 변화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냄새가 나거나 색깔이 변한 분비물이 증가하거나 물처럼 묽은 분비물이 계속 나오는 경우도 자궁경 부암의 증상일 수 있어요. 또한 골반 부위의 통증, 성관계 시 통증, 배뇨곤란이나 혈뇨 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진행되면 다리가 붓거나 요통이 생기거나 체중이 감소하는 등의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궁경 부암 검진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자궁경부 세포 검사입니다. 흔히 펩 테스트라고 부르는 검사인데요. 산부인과에서 간단하게 받을 수 있어요. 자궁경부 표면의 세포를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전혀 아프지 않고 몇 분이면 끝나는 검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만 20세 이상의 여성에게 2년마다 한 번씩 무료로 자궁경 부암 검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의 일환이죠.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표가 발송되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검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세포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추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질학대경 검사라고 해서 특수한 현미경으로 자궁경부를 확대해서 자세히 관찰하는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조직 검사를 통해 확진을 합니다. 또한 HPV 검사를 함께 시행하기도 하는데 이는 고위험군 HPV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예요. 최근에는 30세 이상에서는 HPV 검사와 세포 검사를 병행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HPV 검사와 세포 검사가 모두 음성이면 3년마다 검진을 받아도 된다는 가이드라인도 있어요.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자궁경 부암으로 진단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요? 치료 방법은 암의 진행 정도, 즉 병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암 단계나 매우 초기의 암이라면 자궁경부의 일부만 제거하는 원추 절제술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궁을 보존할 수 있어서 임신과 출산도 가능해요. 좀 더 진행된 초기 암의 경우에는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젊은 여성의 경우 난소는 보존하는 경우도 많아요. 수술만으로도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암이 더 진행되었거나 림프절로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후 방사선 치료나 항암화학요법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국소적으로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보다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화학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표준 치료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외부에서 조사하는 외부 방사선 치료와 자궁경부 근처에 방사선원을 삽입하는 근접 방사선 치료를 함께 시행해요. 자궁경 부암의 예후는 진단 당시의 병기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진행된 단계에서 발견되면 생존율이 크게 떨어져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궁경 부암은 예방 가능한 암이라고 계속 강조했는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HPV 백신 접종입니다. HPV 백신은 자궁경 부암을 일으키는 주요 고위험군 HPV의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이에요. 현재 사용되는 백신들은 최소 2가지에서 최대 9가지의 HPV 타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궁경 부암의 70% 이상을 일으키는 16번과 18번 HPV는 모든 백신에 포함되어 있어요. HPV 백신은 성경험 이전인 12세에서 14세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시기에는 면역 반응이 가장 좋고 아직 HPV에 노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 접종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26세까지는 접종이 권장되고 27세에서 45세까지도 의사와 상담 후 접종할 수 있어요. 이미 성경험이 있더라도 모든 타입의 HPV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은 낮으므로 백신 접종에 의미가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에도 정기검진은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백신이 모든 타입의 HPV를 예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백신과 검진,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자궁경 부암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예방도 중요합니다. 안전한 성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콘돔 사용은 HPV 전파를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흡연을 하신다면 꼭 금연하시기 바랍니다. 담배는 자궁경 부암의 독립적인 위험 인자예요. 면역력 관리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로 건강한 면역 체계를 유지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면역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궁경 부암은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할 수 있는 암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이 필요해요. 첫째, 정기검진을 절대 미루지 마세요. 바쁘다는 이유로, 창피하다는 이유로, 별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검진을 미루는 분들이 많은데요. 검진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년에 한 번, 단 하루만 시간을 내서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딸이 있으신 분들은 HPV 백신 접종을 꼭 시켜주세요. 무료 접종 대상이라면 더욱 좋고 아니더라도 충분히 접종할 가치가 있는 백신입니다. 이는 딸의 미래 건강을 지켜주는 선물이에요. 셋째,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비정상적인 출혈, 특히 성관계 후 출혈이나 폐경 후 출혈이 있다면 반드시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기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넷째, 주변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엄마, 언니, 동생, 친구들에게 자궁경 부암 검진의 중요성을 알려주세요. 함께 검진받으러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 지인분은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고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받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검진을 받은 게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 그리고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꼭 검진받으라고 말해. 저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궁경 부암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지식으로 무장하고 정기검진으로 대비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예방한다면 자궁경 부암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을 계기로 자궁경 부암 검진 일정을 확인해 보시고 아직 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꼭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